지금까지 나무는 제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천미야, 위에 막 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 엄마, 이거 있잖아, 지금. 너는 밑으로 가면은 나는 거기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천미도. 잘 가고 있어. 지금은 피아노 건반이 나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전 평생 나무를 만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 오른손이 사실 바빠서 사람들이 이거 정신 쏟다가 왼손을 다 놓쳐요. 그러면 슈만은 아무것도 없는 음악이 돼요. 나무를 평화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아직도 왼손이에요. 왼손 줄여. 그렇지. 여기서 이제 빨라지지. 똑같은 음표로 자기만의 음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피아노는 그냥 전쟁입니다. 이 여름에 저는 슈베르트와 전쟁을 치릅니다. 피아노는 은근히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독주회가 석 달 남았습니다. 슈베르트 변주곡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당김음은 이파리가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쳐보려고 합니다. 이 더위에 고규홍 선생도 슈베르트와 싸웁니다. 우리의 여름이 지나갑니다. 네. 신문 기자였던 고규홍 선생이 처음 나무를 배운 곳입니다. 뒤로 가야지. 저기 물이. 네, 물이 날아가면서 빗소리처럼 네. 잎사귀가 떨어지는 소리. 신기한 냄새가 나는 건 뭐지? 여기는 여러 가지 향기가 섞여서 어느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축축 늘어지는 가지를 가진 이 나무는 니사나무입니다. 원산지가 미국이라는데 보기도 듣기도 처음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신기하게 더위가 싹 가십니다. 가운데로 네. 보시면 여기 나무 줄기가 만져지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져지죠? 어느 정도 굵은가? 거의 한아름이네요. 한나름 손이 닿았어요? 네. 닿았네. 그렇지, 한나름. 이 나무는 조금 친절한 나무인 것 같아요. 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우선 얘는 이거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긴 한데 보드랍죠? 네, 나무 자체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네. 보드라워요. 텐트 안에 들어온 것처럼 아늑한 기분입니다. 이 나무는 바람뿐 아니라 빛도 가려서 드린다는 걸 알겠습니다. 네네. 그 부드러운 맛이 전혀 없잖아요. 단단하게. 사람들 사진 찍으라고 우와, 팔 하나를 내줬나 봅니다. 하나 너무 신기하네. 손대예요? 손때가 무릎. 아이고, 그래갖고 이런. 맨질맨질해졌어. 맨질맨질. 정말 맨질맨질해요. 별명이 물을 사랑한 꼬마 요정입니다. 젖은 땅이나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들었던 그 나무입니다. 네. 일단 가을 풍경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팜파스 글라스라는 거를 지금 워낙 부드러워서 안 꺾이는데 네. 이게 지금
예지 씨 얼굴에까지 지금 이렇게 살랑거리는 바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원하네요. 그죠? 네. 나무들이 만드는 풍경 속을 걸어갑니다. 아이, 잘해. 고마운 바람이 계속 저를 따라옵니다. 짭짜름한 냄새. 바닷바람입니다.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면 저도 사진을 찍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본 풍경이죠. 빛과 어둠만 구별하는 제 눈 안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왔어요? 지금 얼마만큼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공평하게 어둠이 옵니다. 특히 저는 이거 변주곡을 치면서 나무의 그 삶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느꼈는데요. 왜냐면 변주곡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계절마다 변했던 그 나무의 느낌들, 또 나무의 잎사귀의 변화들, 그 다음에 뭐 열매나 이런 꽃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처럼 그런 특징들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를 느끼고 연주할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슈베르트의 이 변주곡은 주제를 5번 변주합니다. 변주 1변주에서는 마치 새싹이 돋는 것처럼 작게 움직입니다. 이 변주에서는 활기찬 기운을 펼치죠. 대지를 녹색으로 물들이는 한여름이 떠오릅니다. 이젠 무겁고 슬프게 3변주는 비바람이 몰아치듯 격정적입니다. 4변주는 조가 바뀝니다. 푸른 잎을 낙엽으로 물들이는 나무처럼 싹 얼굴을 바꿉니다.
우변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오변주에서 바뀌지만 마지막에서는 결국엔 나무인 거죠. 힘들다거나 뭐 지치거나 이럴 때 이 나무를 찾아오면 특별히 나무가 저한테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참 이렇게 치유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는 그런 나무예요. 외할머니 침 아프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품어져 있는 듯한 편안한 마음 같은 게 있어서 자주 찾아옵니다. 수시로. 지지대에 기댄 채 서 있기도 버겁습니다. 나이가 약 800살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론 짐작도 안 됩니다. 여기가 고교용 선생이 늘 앉는 자리입니다. 800년 동안 여기에서 위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무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을 감쌉니다. 저에게도 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 큰 나무 하나에서 오래된 나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잎의 향기나 아니면 그 기운, 제가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기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미지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감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음악이 우리가 사실 듣는 거지만 이 나무는 냄새와 향기, 소리만으로는 보기가 버겁습니다. 오래된 것, 커다란 것은 또 다른 영역 같습니다. 자, 이 스케치북 한번 봐봐. 우와, 보여요. 오, 얘는 그 나무 줄기? 고기가 줄기에 네. 맨 밑에 줄기. 이건 전체 모습. 네. 전체 모습인데 앵글이 달라. 저쪽에서 본 거와 이쪽에서 본 그 차이. 제가 볼 수 없는 거대함을 보여주겠다고 고교용 선생이 준비했습니다. 하고 다른 앵글을 하나는 25m, 하나는 19m. 지금까지 본 나무 중 가장 큰데 큰 것은 오히려 제게 안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무 옆에 돌담을 쌓았어. 이게 돌담이야. 어? 돌담 가다 보면 뭐가 만져지죠? 네. 그게 뭘 것 같아? 나무. 나무가 아니라 나야, 나. 아, 진짜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이거 거리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도 축소가 됐을 텐데도 거의 한 8배는 되나 보네요. 오래된 나무는 좋은 연주와 닮았습니다. 사람에게
다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나고 또 이제 한참 일하다가 좀 은퇴해서 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고 이러는 것처럼 나무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삶, 나무의 삶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곡을 해석하고 연주하고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건 이제 연준 날 그걸 제가 얼마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쌓아온 것들을 풀어놓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저의 슈베르트입니다. 배경에는 고교용 선생의 슈베르트가 흐릅니다. 거기에는 그가 나무에 쏟았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간을 보낸 우리의 변주곡입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한순간이 흘러갑니다. 다시 천리포. 그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었던 풍경들 위에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이 보는 설경을 상상합니다. 피부를 찌르는 바람과 차가운 냄새. 그것만으로는 하얗다는 걸 알 수 없겠죠. 여러분은 제가 보는 풍경을 상상할 수 있나요? 낮에는 잘 알고 있던 길이 밤에는 사라져버리죠. 저와 함께 잠시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주씨 조금 이렇게 빛이 있어요. 네. 우선 그나마 너가 보이는데 아까 거기 올라올 때는 네. 내가 정말 하나도 여기 거기는 진짜 빛이 안 보여서 네. 정말 평소와 다르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감각이 다 마비되는 듯한 느낌으로 걸어왔어요.
깜깜한 밤의 나무 여행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느껴보시면 바람을 느끼는데 나무 있는 부분에는 온도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는 바람이 이렇게 나무를 뚫지는 못하잖아요. 앞에 이렇게 나무에 어느 정도 바람이 막힌다? 그럼 나무가 참 굵고 또 큰 나무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요. 어둠에서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냄새에도 귀를 기울이죠. 손으로는 봅니다. 애매한데. 네. 정확하게는 안 느껴지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감각이라는 게 자꾸 쓸수록 맞아요.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개발되지 않은 맞아요. 부분이라 그러지 않을까. 가만히 손을 대고 잠시 나무의 일생을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나무와 여러분의 나무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예지 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처음에 나무를 보러 갈 때 도대체 나무가 어떤 것인가 궁금하고 깜깜했다. 그때하고 이제 완전히 제가 역전이 된 상황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오래 보려고 하지도 않아. 보면 끝이야. 근데 예지는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만져봐야 되고 오랫동안 들어봐야 되고 오랫동안 향기를 맡아봐야 되고 이런 아주 성의 있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 감각을 가지고. 물론 내가 그동안 했던 거랑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분명 끌어안는 거 뻔하고 만져보는 거 뻔하고 할 거야. 근데 김혜지를 생각하면서 얘는 여기서 이러면서 뭐가 있었지? 이런 것 등등 생각하면 난 정말 앞으로 어떤 새롭게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이거든요. 한여름 더위를 막아주던 그 니사나무입니다. 이젠 빈 가지로 겨울바람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인생의 몇 번째 변주곡을 연주하고 있을까요? 지난 1년 치열했던 제 시간들도 곡조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제 인생의 변주곡 한 장은 이것으로 끝입니다.